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조금 쉬어가도 되련만 코스닥의 질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쉬라고 하면 알았어 조금 더 마무리하고 갈게 이러면서 사실은 나중에 몸살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탄력이라고 한 게 한번 붙으면 쉬기 어려운 거죠. 코스닥이 그런 경우인데요. 올라가는 게 좋긴 하지만 좀 과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속도도 그렇지만 쏠림 현상이 지나치다는 거죠. 바이오와 이 셀트리온 이 계열사들에 대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2018년 1월 한국의 투자자는 셀트리온을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로 구별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셀트리온 코스닥의 바이오주로의 그 쏠림 현상이 지나친데요. 투자자들로서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좀 고민입니다. 또 잠시 후에 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500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은 890선을 넘었습니다. 891, 900선을 그야말로 목전에 둔 상황이고요. 야간 선물은 0.02% 소폭 올랐습니다. 강보합권으로 끝이 났고요.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했습니다.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로 1부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뭘 주목하면서 중심 잡아야 할지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계처럼 계속 돌려서 계속 가고 생산품이 산출만 될 수 있다면 큰 과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시장이나 사람이나 다들 이게 후유증이 있어서요. 일단 어제 그 코스닥으로의 쏠림 현상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팀장님 어떠세요? 오프닝 멘트가 참 와닿네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퇴근하려도 안 하는 건데 저는 퇴근을 제깍제깍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공감이 안 됐습니다만 이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수익률은 셀트리온을 갖고 있는 자와 갖고 있지 않은 자가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일걸요? 작년에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자와 갖고 있지 않은 자가 수익률 격차가 벌어집니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사실 말 많았죠. 말 많았지만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삼성전자 시세가 발생이 됐었죠. 올라가는 주식은 위쪽으로 오버페이스 뛰기 마련이고 빠지는 주식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언더퍼폼 뛰기 마련입니다. 이게 차익거래 기회를 만드는 거고 이 차익거래 기회가 없으면은 주식시장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항상 제 가치에 딱 맞춰서 거래된다. 그럼 거래가 될까요? 거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좋은 기업 사서 그냥 끝까지 끌고 가면 되는 거지 중간에 매매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꼭 좋은 시장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지금 셀트리온 이슈 가지고 오늘 좀 해석을 좀 할 텐데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 못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 같은 성향도 사실 잘 가는 주식을 왜 파냐? 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요즘 좀 나온 지 좀 된 신조어인데, 가즈아. 가즈아라는 단어를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바이오 쪽에 일단 발을 딛고 있으면 가즈아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시장이어서 이 분위기를 이거 네가 어떻게 못하잖아 라고 보는 거는 계속 끌고 가는 거고 이거 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기본 상식에서 좀 많이 벗어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거고 저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편출을 했고 어제 아침에 이제 좀 가격이 밀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했던 부분이 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닥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비해서는. 어제 셀트리온 제약, 바이로메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2% 상승을 추가로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은 펀더멘탈 요인이 있고 수급 요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해석한 코스닥 시장은 수급 요인이 상당히 좀 커 보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의 수급과 펀더멘탈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코너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은요. 빨리 2월 5일이 와야 될 것 같아요. 뭐 KRX 이 300에 대해서 뭐 시장이 뭐 그림들을 네. 너무 좀 크게 그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돼서 저는 좀 팩트만 발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0 종목 중에 232개의 종목은 기존대로 거래소가 차지를 합니다. 68개의 종목이 코스닥 종목으로 300 종목, KRX 300이 구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건 종목수 얘기한 거고요. 예. 한번 돈으로 따져보죠. 그러면 68개의 종목이 KRX 300에 들어와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20% 이상은 코스닥 종목이죠? 뭐 단순 계산하시면은 딱 나올 테니까 20%가 넘는 종목수 비중이 코스닥 종목인데 시총으로 따지면 한 6.5%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셀트리온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 다음 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KRX 300에 지금 아직까지는 코스닥에 녹아 있으니까 셀트리온이 차지하는 비중이 3.2%입니다. 뭐야? 그러면 KRX 300 중에 코스닥 중에 절반은 셀트리온인데 이 친구 이사 갈 건데 라는 부분 바로 감이 오실 거고 요즘 뭐 찌라시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셀트리온 이사 가고 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합병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건지 뭐 소문이 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만약에 서정진 회장이라면 이런 그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중이 높잖아요. 서정진 회장이 그렇죠. 지분율이. 그래서 이거를 합병시키게 되면 셀트리온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라고 보여집니다. 뭐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KRX 300에 녹아있는 코스닥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4.3% 걷어내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4.3% 걷어내고 나면 2.2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또 이거 KRX 300이 그냥 코스피 200, 코스피 300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하에서 얼마나 KRX 300의 기대치를 끌고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기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효과가 여기 뭐 눈에 그대로 보이실 텐데 코스닥 쪽에서는 그냥 시총 상단 두 종목에 꽂힌 거잖아요. 뭐 좀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셀트리온 제약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삼형제에 꽂혀 있고 나머지 바이오 색채를 띠고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 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뭐 가즈아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큰 그림으로 읽을 때는 코스피 중형주, 뭐 코스피 소형주, 코스닥 중형주 이렇게 합쳐서 뭐 50%에 가까운 뭐 절반 비중은 뭐 중소형주 비중으로 채워지니 이 중소형주 포커스가 강해질 겁니다라고 읽고 있지만 지금 어디 시장에서 그 분위기가 나오냐는 거죠. 어제 뭐 인터플렉스나 BH나 뭐 나름대로 뭐 이 종목 괜찮은데? 라고 얘기하는 종목도 그냥 뚝뚝 분질러지는 거 보셨을 텐데 과연 중소형주 쪽으로 시장 매기가 얼마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도하게 바이오 색채가 강해지면서 코스닥이 연일 2%씩 급등하는 이 그림을 쳐다보면 일부에서는 좀 무리한 것 같아 라고 읽는 시각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시각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구간, 노이즈가 좀 생기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팩트를 또 말씀을 드리면 올해 들어서요. 올해 들어봐야 지금 얼마나 지났겠습니까마는 어제 것까지 합치면은 이거 더 올라갔죠. 코스닥은 10% 이상 올랐고요. 코스피는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거고 대형주는 그거보다도 못 올랐습니다.
이게 올해 뭐 며칠 안 되긴 했지만 올해 들어서 나온 극명한 수익률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옆에서 보시게 되면 이 거래 대금이라는 거는 사실 시장의 인기 척도잖아요. 우리가 미인 대회를 볼 때 내가 보기엔 3번이 예쁜데 근데 3번이 그대로 이 진에 당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3번을 찍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인기 있으면 거래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몰리는 거래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느냐를 거래대금으로 보고 있는 건데 요즘 거래소 거래대금 사실 비교도 안 돼요. 요즘 코스닥 시총이 뭐 300조 조금 넘고 거래소 시총은 뭐 한 1900조 이렇게 나오는 시총인데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은 300조 시총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디를 봤느냐? 뭐 코스닥을 봤고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전혀 아니었지만 지금 약간 오버베이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거래가 너무 많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 코스닥 수급이 1740억 매수를 찍었는데 이게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냥 고만고만했어요. 중반까지도 고만고만하니까 코스닥이 고만고만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수급이 올라타기 시작하면서 쫙쫙 뻗어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 시장에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어차피 고점 저점 모르는 거니까 그냥 쫓아서 그냥 가지아 하면 되는 거냐. 네. 그러면 바이오의 가지아를 불러야 되는 건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코스닥의 시총 비중으로 따지면 건강관리가 40%가 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데 지금 어닝 비중으로 따지면요. 여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17% 전체 코스닥 이 어닝의 17% 나옵니다. 비중은 시총 비중은 40%가 넘는데 어닝 비중은 17%. 그러면 이거는 펀더멘탈 포커싱을 맞추면은 오바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과거 방송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찾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바이오 쪽 주식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어느 한쪽에서는 우린 고점 모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정답이 나오고 있는 거고 어느 한쪽에서는 그래도 주식시장이 펀더멘탈에서 아예 따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어서 말 그대로 노이즈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배당 나기일서부터 코스닥 150을 붙들고 뭐 30%가 넘는 40%의 수익률을 만들어낸 상황이라면 이 자리에서는 뭐 이 노이즈를 굳이 온몸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고 뭐 비중 축소나 다음번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이 마치 뭐 제가 빼고 나서 딱 고점을 치고 딱 빠져버리면은 제가 뭐 이 방송 왜 하겠습니까? 제가 신인데. 그런 것도 별로 또 좋지 않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맞출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분위기를 읽고 있다라고 본다면 뭐 지금 약간의 뭐 코스닥 오버베이스 시장의 논란이 나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대략 좀 섞어야 되는 시각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투자가 수익을 내는 구간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뭐 빠질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분명히 뭐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들 각자 이제 투자자들이 고민하면서 방향이 어쨌든 잣대를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가긴 간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경계선은 넘었지만 간다라는 걸 좀 알고 가시구나.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고 쏠림이 너무 어제도 하락 종목 훨씬 많았으니까. 그리고 더 간다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고민을 하고 가자는 거고요. 그렇죠. 자, 시장 얘기 봤고요. 달러화 얘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는데 달러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이런 걸 반영한다면 뭐 강하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들밀려야 되는데 저도 달러 인덱스 오랜만에 봤는데 지금 보니까 90이네요. 90.13. 와, 달러 인덱스가 90이 깨질 지경까지 뭐 100 수준에 근접한 우리가 98, 97 이렇게 봤는데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지속적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고스톱 못 치시는 분들을 보면 고스톱 고수는 고스톱 저희 좀 이따 합니다. 아 그래요? 종목 고스톱. 그래요? 고스톱 잘 치시는 분은 그래요. 바닥에 못 치시는 분들은 깔린 패만 보고 자기 손에 들린 패만 봐요. 근데 잘 치시는 분들은
바닥에 깔린 것도 보고 네. 내 손에 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예. 뭐 안 뒤집어진 나온 패가 패. 뭐가 있고 뭐 상대방이 뭘 들고 있을 네. 거고 이거 계산해서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율 어차피 내 손에 들고 있는 패가 주식들을 들고 있으니까 환율하고 무관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보면 외국인한테는 종종 굉장히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달러화를 쳐다보는 건데 지금 3년 내 저점 달러 인덱스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현상부터 말씀드리면 달러가 단독적인 약세 요인을 갖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달러도 뭐 조만간에 금리 올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달러는 약세 요인을 단독적인 약세 요인을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주변 통화가 강세 요인을 갖다 보니까 달러에서 상대 약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뭐 테이퍼링 지금 이제 본격화 얘기를 하고 네. 뭐 중단 뭐 좀 성급한 얘기지만 뭐 테이퍼링 빨리 끊어내고 QE 중단해야 된다라는 쪽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유로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세 요인일까요? 강세 요인일까요? 강세 요인이죠. 요즘 이 1유로당 1.22달러가 넘어가 있으니까 뭐 굉장히 큰 강세죠. 엔화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엔화가 테이퍼링인 듯 테이퍼링 같지 않은 뭐 정책들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초장기 국채에 대해서 매입을 떨어뜨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일본 QE의 BOJ QE의 다운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엔화의 강세 요인일까요? 약세 요인일까요? 이건 강세 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축통화 뭐 굵직한 기축통화가 지금 뭐 일반적으로 세 개로 나누는데 달러, 뭐 유로, 엔화 이렇게 나누는데 이 달러를 제외한 뭐 유로와 엔화가 강세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럼 엔화가 어디로 움직일까요? 달러가 어디로 움직일까요? 상대적인 약세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 약세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러가 좀 초강세로 움직였을 때가 불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에는 마이너스를 주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 과도한 달러 약세가 원화의 과도한 강세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시총상위의 수출 기업들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한테 일부의 부담을 안기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탄력성이 다른 뭐 미증시에 비해서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도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그럼 달러가 더 약해질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FOMC가 지나고 나서 시중금리단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2월 FOMC 이후에 1월 분위기를 보게 되면 12월 FOMC 이전 분위기보다 금리들이 올라갔어요. 이거 왜 올라갔을까요? 금리 실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달러가 계속해서 과도한 약세를 보일 룸도 제한적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물가가 돌기 시작했으면 팁스가 돌고 그러니까 물가 스프레드니까 근원 PCE 값이 돌고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물가 기대를 높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스케줄을 자극시킬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달러의 추가적인 과도한 약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도한 약세가 몰려있는 부분은 투기적 포지션 레벨이 지금 여기서 옆으로 선을 한번 쭉 그어보시면 좀처럼 오지 않는 레벨이거든요. 그 레벨까지 달러 포지션이 숏 포지션으로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롱 포지션이 아닌 롱을 제로로 잡은 포지션이다 보니까 시장의 달러 이 약세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구간이다. 근데 여기서 더 이렇게 찍고 내려가면은 뭐 좀 더 우리가 시장에서 달러 약세 그림을 보겠지만 반전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는 구간이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라는 부분을 보시면 지금 12월 친절한 금감원 씨는 매월 뭐 지난달에 이 외국인들의 투자를 이제 공개를 해주는데요. 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주식 투자, 뭐 채권 투자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네. 삼각형 표시가 마이너스. 네. 예. 이 그림이 나오는 이유는 원화가 더 강세로 갈까요? 라는 부분에 고민을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명확히 이제 드러날 텐데요.
지금 뭐 작년 말서부터 해서 우리 원화는 과도한 강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보유고가 뛰어 올랐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미증시보다 이렇게 항상 약해요? 라는 부분들은 저쪽은 넘버원 키커런시, 기축통화 쓰고 있는 거고 우리는 말단 통화를 쓰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익으로 읽었을 때 보유 이 평가 이익 부분이 높게 잡혀 있는 구간이지 지금 우리한테 추가적인 강세를 얘기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 걸로 보여진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고민이 일부 있었던 거고 뭐 KRX 300 들어오는 이슈가 있으면 나가는 이슈가 있었던 거고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을 떨어낼 수밖에 없었던 뭐 삼성전자 매도, 셀트리온 매수의 움직임이 나왔던 거 아니냐. 그 분위기가 최근 시장에 녹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초반에는 이제 조금 과하게 가고 있는 코스닥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 행복한 고민입니다. 예. 펀더멘털보다 너무 빠져서 야, 이거 어디서 하락이 멈출까 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고민인데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최음이라고 요즘 읽는 것 같고요. 네. 거래소는 비음이라고 읽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인덱스가 만들어지고 그 인덱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반응들이거든요. 근데 과도하게 흘러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구간이고 지난주에 상당 부분 만들어졌다. 이렇게 저는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강세 마인드는 유효하고 코스닥 쪽으로는 약간의 오버페이스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영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